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한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됩니다라고 보는데 이게 가성비가 이거는 맛보기고요. 진짜 중요한 전략적인 이유가 여기 한 4개 숨어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 MD를 진화 발전시키고자 한다라는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납작탄도 방어에 목숨을 걸고 진심인 나라다. 얘들은 심지어 중국을 염두에 두고서 이걸 개발하고 있다. 그 무서운 중국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거라. 우리들의 그 개발 스케줄, 개발 로드맵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뒤가 뚫려 있어야 물건을 살 거 아니야. 그냥 단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거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겹 육상 MD가 지금 차례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MSEM2 나왔고 LSEM1 개발 실험 성공했고 LAMD가 실험 성공했잖아. 그리고 나서 2030년대 중반에는 MSEM3, LSEM2가 나오잖아. 그럼 한국이 5겹 육상 MD인데 이것을 해상형으로 변형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이 2030년대 초에 KDDX가 물에 뜰 때쯤 되면은 한국형 이지스가 그때 등장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런 로드맵을 고객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로드맵의 진정성을.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우리 거 사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MD의 레이더도 중요하지만 이 MD 레이더를 보완해주는 공중 감시 정찰 솔루션이 한국이 또 굉장히 진지하게 만든다. 이 무아부의 이제 감시 정찰 버전을 RQ105, 105라고 부르고요. 또 스텔스 감시 정찰 통신 드론 가오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KF-21이 의외로 이게 감시 정찰 자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F-16을 개조해서 감시 정찰을 하거든요. RKF-16인가 뭐 그래요 이름이. KF-21은 그 능력을 그냥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서 잠시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조금 잘못 알았어요. 지금 아직 조기 경보기가 안 정해졌더라고. 근데 어디선가 제가 조기 경보기가 이 L3 해리스의 컨펌할 조기 경보기로 결정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부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결정됐다라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지금 L3 해리스가 기술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조기 경보기는 앞으로 절대적인 게 아니라 보완적이 돼요. 그러니까 조기 경보기의 기능이 F-35로 가고 미국 얘기입니다. 조기 경보의 기능이 B-21 그 스텔스 감시 정찰 통신 전익기로 가고 뭐 조기 경보의 기능이 뭐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돼서 이 조기 경보기의 기능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가는 체제거든요. 또 조기 경보의 기능들이 위성으로 올라붙고 한국도 결국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요번에 확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응용을 해서 전체 혹은 부분을 떼내서 다른 데 심을 수 있게. 그래서 저는 L3 해리스를 그런 이유로 지지하는 거예요. 예. 어쨌거나 이런 컨펌할 조기 경보기든 뭐가 됐든 간에 한국이 이 기술에 접근해 갈 거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중시하는 거죠. 당연히 중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적 이유가 숨어 있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미국 위성 실시간 연동이에요. 이거 제가 한번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의 MD는 미국 위성과 실시간 연동하는 자체 MD로서 이게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예,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로또를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위성 실시간 연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위성과 연동한다는 거 의미예요. 왜냐? 미국이 이제 올해부터 또 작년 말부터 벌떼 위성 우주 떡칠 전략, 그러니까 Proliferated Swarm of Satellites라는 그런 전략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별로 번역하면 벌떼 위성 우주 떡칠 전략이에요. 말이 좀 험해서 그렇지. 이거 미국이 원래는 한 20개, 19개죠. 19개로 이루어져 있는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 SBIRS, 스퍼스라는 거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Hypersonic and Ballistic Tracking Space Sensor, 그러니까 극초음속, 그 다음에 탄도 미사일, 궤도 추적, 우주 센서라는 한 1000개쯤으로 이루어지는 우선 1000개쯤으로
위성으로, 1000개의 위성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시작을 했어요. 우선 1000대야. 앞으로 수천 대 돼요. 그래서 미국의 이쪽 담당 군인 장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중국이 격추하는 데 쓰는 비용보다 더 싸게 더 많이 올리겠다. 니들 떨어뜨려봐 임마. 우리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우주 감시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얘기는, 근데 우주 감시 정보가 오늘 그거 결정될 때까지는 19개쯤으로 된 SBIRS였는데, 그거 결정하고 그렇게 물고 트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1000개 단위로 늘어났어. 그러면 말하자면 조그만 집을 하나 어떤 길가에 사갖고 거기서 무슨 조그만 찻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큰 도로가 뚫리고 그 앞에 바로 지하철역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그럼 자,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뭐라고 느끼는 거냐면, 야, 쟤들이랑 같이 가면 우리도 나중에 미국이랑 좀 딜쳐서 미국 위성이랑 연동할 수 있어. 이 생각을 한다고, 고객은. 그것도 고객이 풀어내야 될 일이지만, 고객이 그것만 풀어내면 우리가 돈 좀 받으면은 그냥 우리 연동 경험에 맞춰가지고 고스란히 하지. 그럼 미국도 일하기가 좋죠. 한국과 연동했을 때 잡았던 그 스펙 고스란히 그쪽 나라랑 사우디랑도 해주면 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맹방이지만, 우리도 중요해. 우리가 세계 미국은 자기들이 쓰느라고 바빠서 세계 시장에 많이 못 내잖아. 사우디는 세계 시장에 하루에 한 900만 배럴씩 내고 있는 세계 최대의 석유 공급국이야. 그러면 사우디가 깨지면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만큼이나 사우디도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도 힘 갖추고 우리 것도 연동합시다 하면 미국이 연동 안 할 리 없다. 사우디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이 미국산 MD 화력, 다시 말하자면 패트리어트 사드. 이것과 한국에서 쓴 천궁을 화력 통제를 연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하죠. 왜 그러면 한국이 당연히 그 길 가고 있으니까. 아니, 미국이 왜 그걸 안 하겠어요? 옳다 좋다고 하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미사일 쏠 거야? 우리 미사일 쏠 거야? 이거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그 시점마다 미사일 그러니까 타격을 할 수 있는 카바해야 된 영역을 정해놓고, 그 미사일이 날아 들어오는 그 궤적이 그 영역에 해당되면 그쪽에서 쏘게 하면서 서로 실시간으로 그 궤도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잠깐, 실시간으로 궤도, 트래젝토리를 확인한다. 그게 바로 실시간 연동이었잖아. 미사일 정보 실시간 연동. 거기에다가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화력 통제 연동이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우디 같은 데 입장에서는 한국 MD를 쓰면 결국에 가서는 어떤 센터가 만들어지고, 지금 미국 거 사다 놓은 사드나 미국 거 사다 놓은 패트리어트와 한국에서 들여온 MD가 하나로 엮일 수 있어. 화력 통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국 MD를 아무 꺼리낌 없이 살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고객의 첫 번째 기대는 뭐냐면, 한국 MD를 쓰면 사다 놓고 쓰면서 미국과 딜을 치면 어쩌면 우리도 미국의 그 수천 개 위성으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이 기대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 MD를 사서 쓰면 우리가 이미 사서 쓰고 있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사드랑 화력 통제를 연동시킬 수 있어. 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당연히 그 길로 가죠. 안 가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미국이 어떻게든 길을 뚫죠. 미국이랑 한국이. 너무 중요한 나라니까. 그럼 길을 이렇게 뚫는다가 한번 그게 룰이 세팅이 되면 그 정책을 미국이나 사우디가 결정하면 고스란히 카피해서 옮겨주면 되잖아요. 네.
자, 그래 이게 이런 문제예요. 이런 이 MD가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방대하고 복잡한 거라고요. 이게 위성도 관계돼 있고 공중 감시 정찰 자산도 관계돼 있고 MD 시스템 자체도 있고 그게 또 한국 MD 시스템의 여러 종류가 서로 또 연동해서 하나로 엮이는 거가 있고 한국 MD 시스템과 미국 MD 시스템이 또 화력 통제로 엮이는 게 있고 뭐 복잡한 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임인데 이렇게 보면 참 미국이 한국한테 뭔가 많이 배려를 해주고 많이 지원을 해준 게 맞아요. MD에 대해서. 그럼 미국이 착해서 그러냐. 한국 MD를 지원 지지하는 까닭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착한 나라는 아니에요. 공정한 나라고 관대한 나라인 건 맞는데 착하진 않아. 어떤 나라도 착하다 악하다 함부로 판단 못하죠. 단지 그게 전체주의 딱 찌끄레기 들이면 거긴 악한 거고 다른 나라는 뭐 착하다 악하다란 차원이 아니라 공정하게 게임을 공정하게 할 줄 안다. 그 정도면 좋은 거죠, 뭐. 자,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한 다음에 그해 2022년 말에 미국이 우주군이 하와이에 센터를 열고 그 센터에 연지 한 달인가 만에 2022년 말에 한국 오산에 미국 우주군이 파견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MD를 연동하겠다고. 그러니까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겠다고. 그래서 실시간 연동이 2023년 연말 12월 달에 됐죠. 연말 다 끝나갈 무렵에. 그럼 그 전에 윤석열 정부 전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어떤 반응이었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아니 뭐 그렇게 잘났다고 자체 MD 하려 그래. 그냥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거 갖다 써. 사드, 페이트리어트. 그게 미국의 태도였고 이쪽을 다루는 이른바 전문가들, 이른바 평론가들이 다 글을 그렇게 썼어요. 인터넷 뒤지면 나와요. 예. 미국이 그런 입장이니까 중국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미 제국주의자들은 말이야.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하려는 애들이니까 말이지. 쟤들은 분명히 한국에 페이트리어트나 사드를 판 다음에 자기들 MD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일본처럼 끌어들일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야 쟤나 와봐. 너 여기 3불에 도장 찍어. 인감증명 떼왔냐? 도장 찍었구나. 인감증명 맞춰보자. 맞네. 그러니까 너희 사드 더 배치하지 말고 미국 MD에 그 통합 편입되지 마. 그 3불이었잖아. 근데 실제 일어난 일은 미국 MD 편입이 아니라 분명히 한국의 자체 MD인데 미국의 위성 정보하고 실시간 정보 연동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진 거지. 그리고 미국이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한 케이스예요. 다른 나라는 뭐 한국처럼 자체 MD를 이렇게 죽어라고 하고 있는 나라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체 MD를 하면서 또 미국과 연동해야 될 필요성이 이렇게 높은 나라도 없고 둘 다 없기 때문에 유니크해요. 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그 천혜의 군사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렇다. 한국에서 MD가 강화되잖아요. 육상 MD와 해상 MD가 강화되면 물론 이제 발사 원점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크게 보면 저기 홋카이도 그 북단에 있는 미사와 공군기지, 그 다음에 도쿄 부근에 있는 요코다 공군기지, 도쿄 부근에 있는 요코스카 해군기지, 사세보에 있는 해군기지, 오키나와에 있는 미 공군기지, 그 다음에 미 해병대기지, 이런 데들이 방어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인터셉트를 해주니까. 이게 다 1000km 뭐 이쪽 거리거든.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뭐 한 1500, 1700km 정도니까 이게 딱 그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거리인데 극초음속 미사일이 말하자면 중국의 뭐 산동반도점에서 예를 들어서 사세보를 향해서 쐈다 혹은 산송반도에서 요코다를 향해서 쐈다 그러면 그게 우리로 치면 백령도 전에 HGV 그러니까 활강체가 분리돼 가지고 똥똥똥똥 하면서 날아가요. 뭐 한 고도 한 80에서 100km 사이를 똥똥똥똥 하면서 날아간다고. 혹은 뭐 한 50에서 한 80km 사이를 똥똥똥똥 하면 날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서 그걸 요격할 수가 있다고요. 혹은 원래는 이제 저기서 요격해야 되는데 그 종단에서. 어쨌거나 그런 한 겹 더 둘러주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관찰을 해줄 수가 있잖아. 다시 한번 탄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의 이 천혜의 군사지리적 위치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MD가 강화되는 게 이 그 제일도련을 방어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럼 또 한국은 그건 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남 좋은 일 하다 보면 자기도 덕을 봅니다. 그러니까 쩝쩝하게 마음 쓸 거 없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갖죠. 야, 우리한테 좀 잘해봐. 좀 잘해봐. 그렇게 섭섭하게 하지 말고 뺀질거리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 무슨 엉거주춤하게 반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군비를 증강시키는 것도 아니고 안 증강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 사람 왜 그래? 그 어떻게 술도 꼭 그 미주아리로 꼭 그 물에 술 타갖고 맹숭맹숭하게 마시더니 사람들이 좀 그래 맹숭거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야, 당신들이 우리랑 좀 동맹 비슷한 거 하고 말이야. 좀 이렇게 신의성실대로 하면 우리가 중간에서 요격해 줄게. 당신네가 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뭐 당신네 갈지 어릴지 아직 모를 때 그냥 발사 원점에서 요격하는 수가 있어. 바로 그냥 그 상승 단계, 초기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게 돼요. 주일 미군 기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일본을 보호해주면서 일본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게 돼요. 장사를 그렇게 해야지. 야, 일본 놈들을 우리가 왜 보호해? 이렇게 그 쩝쩝하게 장사하면 안 됩니다. 그냥 툭 털어야 돼요, 이럴 땐.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자,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K무기가 이제 그 6회공 우주 MD가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지금. K무기가. 그래서 이번에 해군도 이제 뭐 호위함도 팔려고 지금 현대가 가 있고, 뭐, 그 한화는 지금 잠수함 지금 오퍼하고 있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공군은 공군대로 또 카이랑 또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6회공 우주 MD 이 전를 다 커버하는데 미국도 이거를 다 지원해주고 있는 거야. 우주도 우리 군사정찰 위성 올라가는 거 반대보고 우주군기지에서 올려주면서 그 로켓 앞대가리에 딱 태극마크 박아서 코리아라고 딱 해주고 뭐 이런 거죠. 미국 지원도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미국이 이렇게 아우라를 안 둘러주면요. 미국이 병풍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풍을 서주니까 폴란드, 말레이시아, 호주, 루마니아, 사우디, 이집트에 줄줄이 물꼬가 트이는 거고, 캐나다에 이제 드디어 잠수함 물꼬가 트이는 거죠. 그래서 해군 참모총장이 지금 미국, 캐나다 방문 중이잖아요. 미국 먼저 방문했죠. 그래서 미국 전략 잠수함 기지까지 갔죠. 지금 전략 잠수함 핵 미사일 쏘는 그 잠수함 내부에서 사진 찍은 거고요. 미국 방문을 끝내면은 캐나다를 갈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잠수함을 비롯한 방산 협력을 많이 얘기하는 걸로 알아요. 즉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고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는 거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우디가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랑 같이 가면 그냥 풀세트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풀세트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쟤들 걸 꼭 안 쓰더라도 남이랑 딜을 할 때 훨씬 더 딜 파워가 강해져. 그리고 이왕이면 또 쟤들 거 써주기도 하고. 그런데 경제적 기타 등등 문제 보니까 쟤들이랑 더 관계 깊게 가져가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기타 등등 문제는 제가 다른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 억제의 한 축이죠. 이걸 서컴마리움이라고 제가 불리죠. 동중국해를 둘러싼 나라들이란 뜻이죠. 남중국해를 둘러싼 나라들, 서컴이 둘러싼이란 뜻이니까 마리움이 바다. 인도 아대륙 역시 중국 억제의 한 축이죠. 또한 아랍 안정화 강화 역시 중국 억제의 한 축입니다. 러시아도 함께 억제하죠. 사우디가 이끄는 아랍권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지중해와 연결을 하죠. 그럼 이를 중동 인터마리움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한편 노르웨이, 핀란드, 발틱 3국, 폴란드, 우크라, 루마니아는 러시아 억제의 최전선입니다. 루마니아는 겉으로 보면 전선을 안대하고 있는데 몰도바가 사실상 루마니아거든요. 몰도바 사람들의 한 80, 90%가 루마니아인입니다. 근데 몰도바가 안에 그 러시아가 위성 국가를 만들어 놨잖아요. 트리니드니스트리아. 거기에 드니스트 강 건너에 있는 거거든. 조그만 바게트빵 같이 길쭉한 거. 지금도 낫과 망치 있는 깃발 쓰는 말하자면 동유럽에 있는 북한 같은 나라예요.
뭐 나라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암덩어리가 자기 내부에 있는 거예요. 몰도바는 루마니아랑 같은 거니까 거의. 그래서 루마니아를 접경국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거보다 더 위험해요, 루마니아가. 그래서 이런 데서 러시아를 억제를 하면 중국도 함께 억제가 되는 거죠. 중국이 러시아를 지금 열심히 지금 이렇게 으쌰 해주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의 도발이 성공하면 중국 도발이 쉬워지고 중국의 도발이 성공하면 러시아 도발이 쉬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나토가 이건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토가 자꾸 동아시아를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꼭 그것 때문에 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폴란드 중무장, 핀란드 중무장, 노르웨이 중무장, 에스토니아 중무장, 루마니아 중무장, 우크라 포탄 지원 이런 거랑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러시아를 견제하지만 동시에 중국을 같이 견제한 거예요. 지금 나토에서 사상 1988년 이후 사상 최대의 군사훈련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도발이다. 영내 긴장을 강화한다라고 지들이 나와서 비판했어요. 엊그저께. 겁대가리 없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유럽과 완전히 원수가 나게 생겼어요. 지금 중국이. 잘하고 있는 거야. 진핑이. 참 잘하고 있는 게 진핑이 아재. 예. 이 나라들은 북극해, 발틱해, 흑해가 연결되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유럽 인터마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군데죠. 한반도 빼고도, 동북아시아 빼고도, 동남아 서컨마리움, 인도 아대륙, 중동 인터마리움, 예, 그 다음에 유럽 인터마리움. 이 네 개인데, 이거 보세요. 네 개가 참 민감한 데죠. 대한민국은 자신이 위치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억제에 가장 주축일 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서컨마리움, 인도 아대륙, 중동 인터마리움, 유럽 인터마리움 등 세계의 가장 중요한 군사지정학적 핫스팟 5개 꼽으라 그러면 대한민국 지금 여기하고 이 4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사는 지역이에요. 나머지는 룰루랄라야. 그럼 한국은 또한 이렇게 그 경제, 군사, 문화 여러 측면에 걸쳐서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으로 보나 분야로 보나 한국은 다 한 번씩 찍고 있는 거야. 그랜드 슬럼이네. 그랜드 슬럼 하고 있다니까요. 한국이 지금. 예, 글로벌 국제 질서에서 그랜드 슬램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예요. 지금 상태가. 자, 이러니까 이제 대가를 좀 치러야죠. 예. 대한민국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과 푸틴 일당이 뭐 증오심이 그리고 공포가 나날이 매일매일 강화될 수밖에 없지. 푸틴은 이제 공포를 못 참아서 이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자하로반가 누구 말 시켜서 맨날 한국에 대해서 징징거리고 있잖아. 저기 중국은 체면에 있어서 징징대지는 않더라도 중국도 똑같은 거 느끼고 있을 거라고. 자하로바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시진핑의 머릿속에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한국에 대한 증오와 공포예요. 매일매일 높아져. 반면 대한민국은 매일매일 동료 서방국들과 또한 무수한 개발도상국들과 전략적 혈맹관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가고 있죠. 그럼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추세야. 네, 어쩔 수 없는 추세예요. 하루하루를 적들은 우리를 더 미워하고 더 공포스럽게 여기고 벗들은 우리를 더 소중하고 더 듬직하게 여기는 그런 아주 보람찬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